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큰 관심 속에 개최됐습니다. 페스티벌 3일 동안 방문객이 16,000명이 될 정도로 큰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군산 수제맥주 축제와 산업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이정원 군산 수제맥주 협동조합 공동 운영자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협동조합에 이제 4개 업체가 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4개 업체 중에 이제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맥주 축제가 이제 하여튼 좋은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뭐 첫 축제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뭐 유료 입장객이 16,000명 정도 오셨고요. 뭐 전주나 익산, 뭐 도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 수도권 관광객들까지 다 방문하셔서 뭐 축제장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 도내에서 열린 것은 첫 축제였던 것 같아요. 수제맥주 축제. 네, 맞습니다. 였던 것 같은데 이제 군산뿐만 아니라 도내 사람들은 그런 대로 이제 군산에 가면은 이런 수제맥주 전시장, 뭐 판매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이 다른 지역에서도 좀 이런 이번 축제에 대한 어떻게 알고 온 분들이 많았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이제 SNS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광고들을 좀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변 지인들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소식 자체가 알려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참여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게 수제 맥주라고 하는 것이 좀 마니아층으로 한 대상이라서 이렇게까지 이제 방문객들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놀랐죠. 네.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이제 수요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제 그 부분인데요. 수요 예측을 이제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좀 대기 시간이 좀 길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맥주나 음식이 예, 맞습니다. 나오는 시간이 좀 길었다든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뭐 얼마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저희는 이제 하루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합의 3일간 6,000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16,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죠. 네. 즐거운 비명이었겠습니까? 즐겁기도 했지만 굉장히 힘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맥주 판매량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효과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축제 기간 동안 소비된 맥주 같은 경우 저희가 1만 리터 정도 소비가 됐습니다. 네. 잔으로 따지면 한 14,000잔 정도가 뭐 나갔고요. 500cc 네네네, 500cc 기준으로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음식 부스에 이제 참여하신 지역 소상공인들 또 계셨고요. 이제 다들 이제 축제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 외로 그분들께서도 너무나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재료가 소진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황을 이뤘고요. 사실 뭐 군산 이제 수제맥주 축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축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축제가 이제 지역 문화 컨텐츠로 이제 자리 잡게 되면은 뭐 지역 농업, 숙박, 맥주 업체, 뭐 소상공인들, 지역 경제들에게 굉장히 큰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떤 이번 축제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가능성이 보였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평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문한 이 축제 방문객들의 축제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지인들과 이제 SNS 상의 반응들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공통적으로 다들 말씀하시는 게 행사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라고들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용해 본 적 있는 이제 지역 업체들이 푸드 코트로 참여해서 되게 반가웠고요. 무대 구성이나 부대 행사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이제 SNS에서 이제 반응 같은 경우는
공연의 라인업,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들이 네. 수도권의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너무 좋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맥주의 품질, 맥주의 맛 아니겠습니까? 맥주 네네. 맛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맥주의 맛에 스스로 대한 평가한다는 게 좀 멋쩍기는 하겠지만, 네네네. 뭐 반응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냉정하게 어떻겠습니까? 보면은 이제 사실 호불호가 살짝은 갈린다라는 네. 평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제 또 수제 맥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었다라고 네. 이제 들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거부감도 있었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이 방문객들이 이 정도 왔으면은, 상당히 이제 그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문객들이 이렇게 이제 반응이 괜찮았던 것은 이번 축제 프로그램이 맥주의 품질뿐만 아니라 어떤 그 프로그램이 괜찮았기 때문인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네네네.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축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사실 군산시에서 이번 축제 기획 단계부터 이제 축제 전국화를 목표로 기획을 했습니다. 네. 타 맥주 축제와는 이제 다른 컨셉의 이제 독창적인 축제로 준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축제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무대나 좌석, 음향 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되게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제 어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주력으로는 이제 저희 이제 군산 메가를 홍보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산 메가를 이용해서 이제 만든 이제 국내 최초의 위스키를 또 선보이는 자리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블루스 음악 네. 공연들을 3일 내내 라인업을 구성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블루스 음악 공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맥주와 블루스 음악이 잘 어울립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맥주 축제를 가면 이제 음악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맥주 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락이나 아니면 케이팝 네. 아니면 뭐 EDM 같은 음악들을 이제 취급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곳 축제들과는 차별화된 장르로 이제 블루스 음악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요. 이제 뭐 블루스 음악의 장르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락과 재즈의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수요층들 같은 경우 락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분들, 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년층들의 수요가 이제 큰데요. 연령에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음악의 장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번 저희 축제 취지와 가장 잘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명한 분들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이정선 밴드, 신촌 블루스,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밴드들이 다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반응 역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정훈 이제 공동 운영자님도 이제 실제로 이 비어포토에서 이제 맥주를 직접 제조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이렇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네. 이 수제 맥주 협동조합 지금 4개 업체가 지금 참여해서 이런 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그동안의 그 경영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관심입니다. 사실 이게 네.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런 색다른 협동조합이 수제 맥주라고 하는 주제로 한 이 협동조합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지역의 경제 현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정착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또 의심도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이제 손실도 좀 나고 있고요. 네.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뭐 업체들별로는 이제 품질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맥주들을 이제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생산량을 좀 더 늘려서 이제 외부 유통에도 힘을 쓰려고 하고 있는 현실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경영 생태를 논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좀 넘어봐야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 10개월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이게 희망이 있겠다. 뭐 이런 전망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반응 자체가 군산분들, 군산 시민들, 뭐 도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역시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군산 대표 브랜드로서 커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매출 추이를 쭉 보게 되면 네. 어떤 그 가능성이 이제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사업 초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네. 아무도 저희 맥주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차츰차츰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요. 관광객들도 오시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과연 이제 군산 수제 맥주 산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물론 축제를 계기로 해서 이걸 전부 뭐 어떤 판단의 어떤 근거로 삼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겠죠. 팔로워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게 보게 되면 이번 축제나 그동안의 그 판매 추이 이런 걸로 봐서 군산 수제 맥주 산업의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산업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산 수제 맥주의 특징 자체를 들자면 이제 타 지역 수제 맥주와 이제 다른 점이죠. 네. 일단 지역의 원재료를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 곳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오직 이제 군산뿐이죠. 사실 그 농업을 바탕으로 이제 제조업까지 이어지는 이제 스토리는 군산시가 이제 수제 맥주 고장으로 이제 정착되는데 이만한 좋은 스토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커나가는데 이게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군산에서 생산된 맥주보리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메가를 만들고 네네. 그 군산 메가를 통해서 이제 맥주도 생산을 네네. 하게 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그야말로 순수 군산의 어떤 로컬성을 가지고 있는 맥주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 맥주는 뭐니 뭐니 해도 메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군산 메가의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수입 메가하고 이제 차별성을 좀 먼저 들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보편적인 국내 양조장에서 이제 사용되는 메가들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뭐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온도, 어떤 환경을 거쳤는지는 이제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군산 메가 같은 경우는 유통 과정 자체가 매우 단순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이제 바로 양조장으로 이어지다 보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입 메가에 비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안전하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맛으로 일단 평가를 하자면 수입 메가에 비해서 굉장히 거품이 풍부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소함, 구수함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맛의 측면에서나 안전성 측면에서 믿을 수 있고 맛도 품질도 좋은 맥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네, 소비자들한테 하여튼 구매 욕구가 일어날 수가 있어야 이게 성공한 맥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욕구, 구매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이제 가격 요인. 네. 이게 뭐니 뭐니 해도 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제 맥주는 좀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고 또 군산의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맥주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비싸다. 좀 이런 반응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상쇄해 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갖춰야 될 텐데 일반인들의 어떤 접근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저희에게도 이제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제 가격을 좀 저렴하게 이제 만드는 부분이 저희한테도 이제 가장 어려운 숙제인데요.
사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맥주들 같은 경우는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네. 저렴한 편에 속하는 애호가 편입니다. 중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수제 맥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 장벽이 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고물가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고임금, 그다음에 인력 부족 상황에서 저희도 부단하게 이제 가격을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대량 생산을 네. 이어간다면 아무래도 좀 가격을 줄이는데 낫지 않을까. 대량 생산 자체가 답일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 자체가 네. 답이다.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네네네. 이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이 축제의 어떤 가능성은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축제를 갖다가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축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도 지금 아직은 뭐 전체적인 어떤 평가회 같은 건 안 해봤을 텐데 좀 현장에서 느낀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굉장히 놀랐고요. 동시 주문 소화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동시 주문 소화를 저희가 충분하게 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신 손님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축제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플랜을 짜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맥주 부스, 음식 부스 외에 이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라든지 뭐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 판매소, 뭐 페스티벌 아티스트들의 사인회 등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축제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축제 기간 동안에 이제 맥주 판매량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예상보다 많았다라고 하는데 축제 이후에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입소문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축제 이후에 어떤 주문량의 네. 추이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각종 축제에서 이제 맥주 축제에서 이제 군산 메가를 사용한 이제 저희 맥주를 알고 축제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네. 그 맥주를 좀 공급해달라. 네네네, 이런 맞습니다. 요구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맥주가 사실상 그 설비 자체가 아주 큰 용량이 아니어서 네. 대량 생산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생산량이 지금 못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생산 시설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확충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투자 요인이 또 네네네. 생기는군요. 네네네. 네. 네. 이제 비어포트를 이제 군산의 옛 부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업체들이 이제 참여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축제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나도 한번 참여해 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이제 뭐 수제 맥주 창업가들도 더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서 네. 이제 관심 있는 청년들한테 이제 수제 맥주 창업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국에 많은 수제 맥주 양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소규모로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홈메이드로 네. 집에서 만드는 그런 맥주를 만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군산 수제 맥주 협동조합에 대한 또 관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네네. 분들 중에서. 네네네. 네. 일단은 뭐 아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네. 적어도 지역 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네. 지역 내 청년이. 네, 지역 내 청년들 위주로 해서 창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정원 이제 운영자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제 맥주 축제 그리고 맥주 군산 수제 맥주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올해 이제 축제는 저희가 무사하게 굉장히 잘 마쳤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올해 미흡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제 내년 축제를 준비를 또 잘 해볼 계획이고요. 저희가 고품질의 맥주를 내놓아야지 사실 군산 메가의 상품성 또한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야지 메가 판매량도 늘어나고요. 다른 양조장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따라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맥주들을 개발하고 선보일 계획이며 이제 외부 유통에 조금 더 힘을 쓸 네.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부 유통이 잘 돼야 네. 이 맥주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통로가 뭐 개인의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매 채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좀 다른 어떤 판매 채널 쪽에서 좀 맥주 판매 어떤 협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네,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연락은 오고 있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산량 자체가 네.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역시 생산량 네. 증설이 네. 생산시설 증설이 네네. 시급한 과제군요. 네네. 네.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로 군산 수제맥주 산업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과제를 그때그때 잘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 이 산업으로서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군산 수제맥주 협동조합 공동운영자와 함께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통해서 본 군산 수제맥주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